내가 30대 초반에 성명학 책을 잠시 가까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이름들을 풀이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파란이 있는 이름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좋은 운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름도 그에 맞는 좋은 이름을 가질 수가 있고 조금 안 좋은 운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에 맞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세에 맞는 방향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름을 풀이하면서 완전하게 좋은 이름을 쉽게 볼 수가 없었고 100%안 좋은 이름을 본 적도 없었다. 이렇듯 평생 좋은 운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쉽게 볼 수가 없었고 평생 안 좋은 운세로 살다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리 많이 볼 수는 없었다. 이 세상은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머문 곳이니 그들에게도 좋은 시간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초년에 좋은 운세로 잘 나가던 사람이 말년에 운세가 꺾여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초년에 힘겨운 삶을 살던 사람이 말년에 축복의 시간을 맞아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운세를 바꾸려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니었고 이름을 바꾼 것도 아니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사는 곳을 옮겼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작은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어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살게 되었다. 역시나 그 사람은 초년의 시간을 모두 안 좋은 방향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두 번째로 안 좋은 대흉 방향에서 살았었다. 그러니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족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세상으로 내몰린 것이다. 그렇게 12여 년을 험난한 세상을 경험을 하며 고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20대 말쯤에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 후 그 부부가 살게 된 신혼집 또한 그 사람에게는 안 좋은 방향에 있었다. 그곳에서 몇 년을 사는 동안 그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더하게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속을 썩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년을 그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가 그 사람에게는 좋은 방향 중에서도 가장 좋은 행운의 방향에 있었다. 그 아파트에 살면서 몇 년을 노력해도 생기지 않아 포기하고 있던 아이도 연달아 낳게 되고 안 좋은 방향에서 살 때 힘겨운 삶을 선물해준 남편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 더 큰 새 집을 분양받아 집이 두 채가 되었다. 길고 긴 어두운 초년의 시간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좋은 방향을 찾아 이사한 후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보았다. 물론 그곳에서 좋은 일만 경험하고 만사가 형통하진 않겠지만 초년의 삶은 그 사람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듯 불행한 삶을 살던 사람이 그 힘겹게 살아온 곳을 떠나 자신에게 좋은 방향에 머무르면서 그동안 살아온 삶보다 더 편안한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쉽고 크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에게 좋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방향은 내가 태어난 연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서쪽 방향과 동쪽 방향으로 나뉜다. 서쪽 방향이 좋은 경우와 동쪽 방향이 좋은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서쪽 방향이 좋은 사람이 동쪽 방향에서 살면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고, 동쪽 방향이 좋은 사람이 서쪽 방향에서 살면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좋은 방향에서 살아갈 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좋은 방향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때 그 좋은 기운들에 의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선택해서 10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한다 해도 100% 성공이 보장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 듯 싶다. 예전에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업을 시작해서 10년 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고작 2%도 안 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실 2%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만큼 아주 적은 숫자였다. 이렇게 이 세상은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향의 힘은 정확하다. 물론 사람들마다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이 품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것이다. 자신에게 좋은 방향을 선택한다면 어느 정도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사한 그 사람처럼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앞으로 나올 이야기나 내 책들 속에 나온 글들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까 하여 짧은 말을 남긴다. 안 좋은 방향에서 오래 살았을 경우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해도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분양을 받았다 하여도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부부들 얘기가 나오는데, 책 속에 나오는 세 부부들은 부부가 모두 다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었고 안 좋은 방향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새 아파트에 분양받아 입주하기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나온 부부는 방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다. 아내에게는 안 좋은 방향이었던 그 신혼집이 남편에게는 좋은 방향이었다. 그때 그 남편은 자신에게 좋은 방향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또한 그 방향에 있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과 방향이 반대인 아내에게는 그 신혼집이 안 좋은 방향이었으니 결혼 후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명의를 남편의 명의로 했었는데, 그때 30년 전에는 집의 명의를 대부분 남자의 명의로 했었다. 그리고 그 분양받은 아파트 방향이 남편에게는 안 좋은 방향이었지만 그 남편은 좋은 방향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녀 돈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 아파트 입주하는데 그리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좋은 방향에서
오래 살고 있었던 경우 안 좋은 방향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별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입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상황들마다 조금씩 변수가 있다는 것을 많은 경험들 속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